잊을만 하면 콕콕 쑤시는 허리. 비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관절통. 정말 집에서 쉬면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알려주는 자가 건강관리 가이드 시간. 저는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강주영입니다. 자, 오늘은 관절통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가정의학과 박효진 선생님 모시고 궁금한 점들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효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주변에 뼈마디가 욱신욱신하다고 표현하는 분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게 관절통일까요? 네, 맞습니다. 관절통은 말씀하신 것처럼 뼈마디가 욱신거린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넓은 의미로는 관절과 관절을 이루는 모든 부위, 즉 연골, 뼈, 인대, 힘줄, 근육 등에서 생길 수 있는 통증이나 염증, 불편감 등을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좁은 의미로는 관절염에 의한 관절 통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꼭 관절통의 원인이 관절염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관절통은 관절염을 동반할 수도 동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절염에 의한 관절통은 어떤 특별한 증상이 있을까요? 관절에 염증이 생겨 통증이 발생한 것이라면 대개 해당 관절 부위에 열감 및 부종을 동반하거나 관절과 관절 주변 피부가 붉게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절이 붓거나 뜨겁거나 붉게 변하면 염증이 생긴 거겠네요. 그러면 관절염 이외에 관절통에 대한 다른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관절통에 대한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 먼저 관절통이 생긴 관절 개수를 기준으로 한 개의 관절인 경우는 부상이나 감염에 의한 것이거나 통풍의 경우가 흔하겠습니다. 2개 이상의 관절인 경우는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골 관절염 등이 있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원인이 다양해서 일단 제대로 된 진단을 받아보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관절통의 경우 갑자기 생겼거나 아니면 만성적이더라도 먼저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 관절통 중에서도 무릎 통증이나 목 통증에 대해서 더 자세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무릎 통증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 통증의 경우 통증의 양상에 따라 그 원인을 감별해 볼 수 있는데요. 특히 걷다가 갑자기 무릎을 움직일 수 없는 경우는 연골 손상이나 무릎 탈구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걷다가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무릎의 경우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또한 걷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는 경우에도 무릎의 아탈구나 인대 파열 등을 의심해 볼 수 있고 뚝 하는 느낌이 있었다면 인대 손상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흔한 원인으로는 퇴행성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도 있습니다. 네, 이 통증의 양상으로 그렇게나 다양하게 감별이 가능하네요. 그렇다면 목 통증의 경우는 어떨까요? 주변에서 목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네, 목 통증은 일생 동안 심한 통증을 경험할 가능성이 40에서 70%일 정도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흔한 문제입니다. 주로 목뼈와 주위 근육, 인대, 추간판이라고 불리는 디스크 등에서 시작되는 통증이 많고요. 목 주변의 어깨나 상지 쪽, 흉부와도 관련된 통증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흔한 이 목 통증을 대비해서 평소에 주의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평소 목은 신체에서 머리를 받쳐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으로 과도하게 스트레칭하는 경우 쉽게 다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또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른 자세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무릎 통증과 목 통증을 포함한 관절통에 대한 원인들에 대해서 선생님의 중요한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관절통이 생겼을 때 응급하게 빠른 진료를 봐야 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큰 부상을 당해 관절이 드러나 있거나 갑자기 극심한 관절통이 생겼거나 갑자기 관절을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빠른 진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고열이나 오한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감염에 의한 원인일 수 있으므로 꼭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들은 정말 가까운 병원으로 가서 빠른 진료를 보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목이나 무릎 통증의 경우에도 빠른 진료가 필요할까요? 네, 먼저 목 통증의 경우에는 팔다리 감각이 저하되고 힘이 빠지는 경우 신경 손상 가능성이 있어서 빠른 진료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릎 통증의 경우에는 운동 중에 갑자기 생긴 경우 탈구나 인대 손상 가능성이 있어서 꼭 병원에 방문하셔야겠습니다. 네, 무릎이든 목이든 다른 관절이든 관절통의 경우 병원 진료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기억해 두겠습니다. 자, 그럼 병원 진료를 보기 전까지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거는 어떤 게 있을지 알려주세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통증이 있는 부위에 과도한 운동을 피하고 가능한 한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증이 있는 경우는 냉찜질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관절통의 원인과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관절통으로 병원 진료를 받게 된다면 어떠한 검사를 받게 될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관절에 대한 신체 진찰이 꼭 필요하겠고요. 필요하다면 해당 관절에 대한 엑스레이나 초음파, CT, MRI 등과 같은 영상 검사가 진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원인을 감별하기 위해 혈액 검사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관절의 부종을 동반한 경우에는 관절 천자와 같은 검사가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선생님, 그런 검사를 받고 진단이 된다면 일반적인 치료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관절통에 대한 다른 원인 질환이 있다면 그 질환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통증이나 염증 조절을 위한 약물 치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관절 고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국소적인 주사 치료도 해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수술 치료가 필요하거나 물리 치료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치료가 가능하니까 가장 중요한 건 병원 진료를 늦지 않게 적절한 시기에 받는 것이겠죠? 네, 맞습니다. 관절통이 생겼을 때 관절을 충분히 휴식해주면서 진료를 제때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절통에 대해서 선생님과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거운 거 들 때나 운동할 때 삐끗한 적도 있었고요. 잠자고 일어났을 때도 아팠던 것 같아요. 너무 심하게 아파서 정형외과에 들어본 적도 있고요. 보통은 스트레칭 같은 거 하거나 진통제 같은 걸로 해결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생활 속 자가건강관리, 오늘은 허리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한병덕입니다. 제 옆에는 오늘 주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태경 선생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태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허리 통증인데요. 제 주변에서 보면 생활을 하다가 운동을 하다가 아니면 자다 일어나서라도 뭔가 갑자기 생긴 허리 통증 이런 것들을 불편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생활 속에서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네, 허리 통증은 우리나라에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통계를 봤을 때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대 이상에서는 15% 정도, 그리고 50세 이상에서는 23% 정도의 빈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허리 통증으로 고생을 하시네요. 그럼 이제 이런 분들이 집에서 생활하다가 갑자기 허리 통증이 생겼다 이럴 땐 집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갑작스럽게 허리 통증이 생기신 분들이 하는 가장 잘못된 행동 중에 하나는 허리가 좀 이상한데 하면서 과도하게 스트레칭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스트레칭을 하면서 뭉쳤던 근육이 다시 더 통증이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리고, 통증이 생기고 나서는 약 30분 정도 평평한 자리에 누워서 척추를 이완시켜주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우선 허리를 삐끗했다고 하면 억지로 움직이지 말고 우선 누워서 척추를 이완시켜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근데 이제 만약 30분이 지나도 통증이 지속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대부분의 관절 통증의 그 다음 치료는 비슷한 과정을 거치시게 됩니다. 손상이 생긴 지 48시간 이내에는 냉찜질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시겠는데요. 냉찜질을 통해서 열감의 감소, 붓기의 감소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찜질은 하루에 두세 번, 한 번 하실 때 10분에서 15분 정도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48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냉찜질을 온찜질로 바꿔서 시행해 주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온찜질을 통해서 혈관이 확장이 되고 혈관 확장을 통해서 혈액순환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또 근육이 부드럽게 유지될 수 있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치료와 함께 진통제 복용을 통해서 통증을 경감시켜주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좀 더 빠른 회복을 돕는 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4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냉찜질, 48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온찜질, 그리고 가만히 누워있는 것보다는 일상생활을 조금씩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네, 유용한 팁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치료를 해서 증상이 좋아지면 다행인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잖아요. 허리 통증이 생겼었을 때 우리가 언제 병원으로 가면 좋을지 그걸 구분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네, 허리 통증이 생겼을 때 병원에 가야 하는지는 허리 통증과 함께 동반되는 증상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선 가장 응급으로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는 허리 통증이 생기고 나서 대변과 소변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대변과 소변이 잘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반대로 대변과 소변이 새는 경우에는 허리 통증과 함께 신경 손상이 동반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체하지 말고 바로 병원 진료를 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외에도 열이나 몸살 등의 전신 증상이 함께 동반이 되거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위장관 증상 혹은 소변 볼 때 따끔거리는 등의 요로개 증상이 함께 동반된 경우에는 내과적 질환으로 인해서 허리 통증이 동반된 것이기 때문에 진료를 받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그 외에도 허리 통증이 있으면서 허리 통증과 함께 그 주변으로 띠를 두른 듯이 편측성의 수포성 발진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대상포진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내과적 질환들과 이런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응급은 아니더라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꼭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동반되는 증상이 있으면 병원 치료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대변이나 소변이 조절이 안 되면 응급한 상황일 수 있으니 바로 병원으로 가야 된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허리 통증 하면 그 디스크를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디스크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 위에서 언급한 동반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이 근골격계 질환에 의한 증상인 경우입니다. 근골격계 증상으로 인한 허리 통증에서는 세 가지가 주요한 감별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디스크와 협착증, 척추 골절 이 세 가지입니다.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척추와 척추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해주는 디스크가 지속적인 저항이나 압력 등에 의해서 변형이 일어나서 신경을 누르는 증상인데요. 때문에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따라서 통증이나 저림 증상 등이 방사되는 엉덩이 아래쪽으로 방사되는 좌골신경통 양상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쭈그리고 앉는 경우에는 디스크가 척추 신경을 더 압박하는 양상을 띠게 되기 때문에 통증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반면에 협착증 같은 경우는 뼈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져서 생기는 증상인데요. 디스크와는 다르게 걸으면 걸을수록 통증이 심해지는 양상을 보여서 버스 정류장 하나 정도를 다 걷지 못하고 중간에 쉬어야 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쉴 때 쭈그리고 앉아서 쉴 때 구멍이 넓어지기 때문에 다시 통증이 완화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척추 골절입니다. 척추 골절 같은 경우는 척추 협착증과 디스크와는 다르게 누워서 상체를 좌측이나 우측으로 틀려고 할 때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차이점만 가지고 세 가지 질환을 완벽하게 감별하기는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상이 점점 심해진다든지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근골격계 질환을 보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군요. 지금까지 허리 통증이 생겼을 때의 대응 방법, 그리고 병원 진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까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평상시에 어떻게 하면 허리 통증을 예방할 수 있는지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예, 예방법은 허리 통증이 유발되지 않도록 평소에 올바른 자세와 요령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척추는 직립보행을 시작하고 나면서부터 중력 및 각종 외부 압력으로부터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S자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S자 형태의 구조가 어긋나지 않도록 자세를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 있을 때는 등이나 목 등을 구부정하게 있는 게 아니고 똑바로 세우고 걷는 것이 중요하겠고, 앉을 때는 꼬리뼈가 최대한 의자 모서리 부분으로 쭉 들어갈 수 있도록 앉아서 등과 허리를 똑바로 펴서 앉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물건을 들어 올릴 때는 허리를 굽혀서 허리를 사용하여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고 몸에 가까이 붙여서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핀 상태에서 들어 올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평상시 생활을 할 때는 척추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는 자세가 좋은 자세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걷거나 하루 종일 서서 일한 날, 그런 날이요. 심할 때는 저릴 때도 있어요. 식구들한테 주물러 달라기도 하고 병원에 갈 때도 있고요. 근데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안녕하세요. 생활 속 자가건강관리입니다. 오늘은 다리가 아픈데 어떻게 할까요? 시간이고요. 저는 사회를 맡은 허양임입니다. 옆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신 이경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에 지인이 다리혈관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칫하면 위험할 뻔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봤더니 다리가 많이 아팠다는 거예요. 다리가 아프면 많이 위험한가요? 사실 저도 굉장히 자주 다리가 아프거든요. 이게 어떻게 아프냐에 따라서 집에서 지켜보셔도 되고 또 빨리 병원에 가시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스스로 병원에 가야 될지 지켜보다 갈 수 있을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죠. 바로 오늘 이 자가건강관리 시간에 어떻게 증상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상 신호별로 어떻게 관리하실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날카롭게 아프고 발적이 있다면 혈전정맥염, 연조직염. 발적은 빨갛게 보인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피부가 특히 다리가요 빨갛게 보이는 걸 발적이라고 합니다. 빨갛게 부어오르면서 날카롭게 통증이 있는 경우고, 흔하게는 허벅지 쪽에 빨갛게 병변이 있으면서 아주 날카로운 통증이 있는 경우는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주로 어르신들이 그럴 수 있고, 오랜 시간 누워 계시거나 아니면 긴 시간 비행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에서 다리가 날카롭게 아픈 통증이 있는데 그 부위를 봤더니 빨갛게 부어올랐다 하면 이 혈전정맥염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혈전정맥염 자체는요, 염증 반응으로 인한 통증이지만 감염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생제를 먹어야 된다거나 이런 문제는 없지만 정맥 속에 있는 혈전이 결국에는 우리 혈관으로 올라가서 폐 색전증과 같은 큰 병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관찰하셔야 되고, 이런 경우는 혈전을 녹이는 약을 드셔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병원에 가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럼 연조직염은 뭔가요? 네, 연조직염은 실제 감염에 의해서 다리가 빨갛게 부어오르는 거를 말하고요. 보통 혈전정맥염은 허벅지 쪽에 잘 생기는데요. 연조직염은 주로 종아리나 발목, 발 이런 데 잘 생기고요. 어르신들이 실제 이제 피부에 뭐가 났을 때 이렇게 뜯다가 그걸로 흔히들 말하는 손독이 오르는 걸 말해요. 보통은 이제 이 상처를 뗄 때 손을 안 씻고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걸 시작으로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때는 피부에 있는 균들이 침입해서 생기는 감염 질환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항생제 복용을 해야 할 수 있고, 또 시일이 조금 진행되면 더 심하게 곪아서 수술 같은 걸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빨갛게 부어오르는 통증이 있다면 빠른 시간 안에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걸을 때 저릿한 통증이 있고 터질 듯이 아프다면
척추관 협착증이나 말초동맥 질환을 의심해야 되는군요.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 특히 가만히 계실 때는 다리가 안 아픈데요. 걸어서 다닐 때 통증이 있고, 또 특징적인 게 일정한 거리를 걸으신 다음에 아파서 반드시 쪼그리고 앉아서 쉬거나 앉아서 쉬셔야 되는 분이라면 이 두 가지 증상, 그리고 두 가지 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말초동맥 폐쇄 질환은요, 이 동맥의 질환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담배를 많이 태우시는 분들이거나, 그리고 당뇨가 있는 분들, 또 고령이신 분들은 동맥에 동맥경화가 있다 보니까 생기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해서 관찰하시고 나중에 진료를 보시면 되고요. 또 비슷하게 일정한 거리를 걸었을 때 다리가 터질 듯이 아파서 구부리게 되는 병이 또 하나 있는 것이 바로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다리의 문제가 아니고 허리의 문제예요. 그런데 다리가 아픈 걸로 나타나는 거고요. 일정 거리를 걷다가 이 경우에는 몸을 좀 구부리면 좀 덜 아파요. 그래서 이렇다면 내가 혹시 허리가 아픈 게 아닐까 생각하시고 진료를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무릎 뒤에 불룩 튀어나오는 주머니가 있다면 베이컨 낭종을 의심해 봐야 되는군요. 네, 베이컨 낭종은 원래 그 물 주머니는 무릎 안에 있던 건데요. 이제 무릎에 골관절염이 진행이 되고 또 오래 쓰시면서 퇴행성 질환으로 같이 동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무릎 뒤에 뭔가 불룩 튀어나와서 걱정하시는데요. 걱정하실 건 아닌데 이로 인해서 다리 통증이 유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시면 근처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도움이 되시고요. 이런 게 아무나 생기는 건 아니고요. 골관절염이 있는 분들한테 주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내가 골관절염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무릎 뒤에 볼록 튀어나왔을 때 진료를 보시는 게 도움이 되죠. 네, 설명 감사합니다. 오래 서 있거나 많이 걷고 난 뒤에 발생한다면 과사용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된다고요. 네, 오래 서 있거나 많이 걸었을 때 내가 엉덩이나 허벅지가 아프다. 그럼 제대로 서 있으신 거예요. 제대로 걸으신 거고. 그런데 종아리나 발이 아프다. 그러면 엉덩이나 허벅지 근육을 쓰지 않고 그냥 열심히 노동을 하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물으시거든요. 걷는 운동 많이 하는데 종아리에 쥐가 많이 나고 발도 아프고 근데 다리에 근육은 안 생겨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요. 이런 부분은 바르지 않은 자세로 있어서 생기는 과사용 증후군입니다. 이때는 보통 종아리 통증뿐만 아니라 발바닥까지 아픈 증상이 동반이 됩니다. 잘못된 걸음 때문에 또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군요. 그렇다면 이 중에서 급하게 병원에 가야 되는 증상은 뭘까요? 네, 처음에 말씀드린 날카로운 통증이 있으면서 피부 자체도 빨갛게, 그러니까 발적이 있고 부었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염증 반응으로 인한 병변이기 때문에요. 혈전 정맥염이 있는지 아니면 연조직염인지 판단을 해야 되고 그에 맞춰서 빠른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혈전에 의해서 이 혈전이 혈관을 타고 지나가다가 중요한 혈관을 막아버리면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응급한 질환이 됩니다. 그래서 꼭 주의하셔서 이런 증상이 있으실 때는 응급실을 방문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빠른 진료를 통한 응급치료가 필요한 상황이겠네요. 그렇다면 이외에 어떤 증상이 꼭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 증상일까요? 네, 아주 응급한 질환, 오늘 당장 갈 건 아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진료를 보셨으면 좋겠는 증상들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아리나 발목이 빨갛게 부어오르는 건 연조직염이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진료를 보시고 적절하게 항생제를 받아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진료를 보시면 좋겠고요. 또 이런 피부에 무슨 문제는 아닌데 다리가 터질 듯이 아프고 어느 일정 기간 걷다가 아파서 쉬게 되는 증상들이 반복이 되신다면 말초동맥 폐쇄 질환인지 아니면 척추관 협착증인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료를 보시는 데요. 특히 내가 65세 이상이다. 아니면 당뇨가 있다. 아니면 담배를 좀 태우는 사람이다 하시면 동맥에 동맥경화가 심해서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선생님과 그 부분을 상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사실 다리 통증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다리 통증 중에서 우리가 집에서 좀 지켜봐도 된다 하는 증상은 제 생각에는 사실 근피로 아까 말씀 주셨던 과사용 증후군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의견 좀 부탁드려요. 네, 정말 딱
맞는 말씀이신데요. 과사용 증후군 살면서 누구나 경험하는 거고 어떤 분은 그냥 오늘 하루 쇼핑만 하고 와도 다리가 아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걸로 진료까지 당장 가실 필요는 없으니까 집에서 먼저 좀 자가 관리를 해보시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바닥 통증이 항상 거의 동반이 되기 때문에 통증은 따뜻한 물에 담그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혈액순환이 갑자기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가운 물에 발을 담가 놓은 것이 통증을 좀 경감시킬 수 있고요. 또 약국에 가셔서 아세트아미노펜 아니면 이부프로펜, 이런 이름이 어렵다면 그냥 다리 아프고 통증 근육통이 있어서 약을 사러 왔다 말씀하시면 약사 선생님이 주실 것 같아요. 그런 약들을 드시면서 경과를 좀 보시고, 이렇게 했는데 계속 다리가 불편하다 하면 혹시 다른 원인이 있지 않을까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활 속 자가건강관리, 오늘은 다리 통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경실 선생님께서 준비를 많이 해주셔서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